네,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조금만 포커싱을 조금만 좀 약간 더 넓게 잡을 수는 없나요? 뒤로 좀 빼서 할 수는 없나요? 줌아웃은 불가능한가요? 이 픽스가 된 건가요? 아니, 고정이랑 그냥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화면을 넓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이제 처음으로 3-1 과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직영, 대처 엠베스트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주상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3-1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왜 중요한지 잠깐 인트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1학기 과정과 중학교예요.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을 갖다가 구분을 해보면 1학기 과정은 전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수, 식, 그 다음에 그것의 활용 이런 정도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로 대수, 알제브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는 보통 뭐가 되어 있냐면은 뭐 도형, 그 다음에 무슨 뭐 통계, 그 다음 확률, 경우의 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기하, 그 다음에 확률, 뭐 통계 이렇게 붙여서 보통 스태티스틱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배우는 이거 1학기 과정은 지금 1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보게 되면 이때 이제 1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죠. 그 다음에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1 과정에서는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데 이 연립 방정식 역시 1차에서만 멈추는, 그 다음에 보통 변수가 많아봤자 뭐 2개, 조금 어려운 걸 다룬다면은 3개 정도 등장하는 2원 1차 또는 3원 1차 정도까지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XY가 들어가거나 혹은 XY, Z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정규 과정에서는 지금 배우진 않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이 방정식들도 돼 있고 3-1 과정에서 뭘 배운 거냐면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통 다 여기도 보면 1차고 연립도 사실 이건 2원 1차가 됩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1차예요. 그런데 3-1 과정부터는 비로소 2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때 뭘 배우냐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함수 해가지고서 뭐 정비례, 반비례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걸 처음에 좀 어설프게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1 과정에서는 그것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뭐 직선의 방정식이니, 뭐 기울기니, y절편이니, 조건 주어질 때 함수식 구하는 것, 직선의 식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전부 다 1차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1차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3-1 때 이제 제일 마지막 과정이죠. 이때는 뭘 배우냐면 2차 함수를 배웁니다. 어때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또 2차라는 게 등장을 하죠. 물론 이 방정식과 함수 전 단계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숫자도 배웁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별외로 좀 얘기한다면은 1-1 과정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정수와 유리수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됩니다. 칸이 없으니까 옆에 잠깐 쓸게요. 정수, 유리수라는 걸 1-1 때 배웁니다. 수가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음수끼리 더하거나 음수끼리 곱하거나 이런 플러스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만이 아니고 분수 형태로, 유리수 형태까지도 다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2-1 때는 이제 여기서 약간 빠진 게 있었어요. 분수 표현되는 건 알았는데 우리가 분수 대신 소수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소수들은 과연 이 유리수를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정리한 게 우리 순환소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순환소수, 이거 좀 겹치긴 할 텐데 그냥 쓸게요. 순환소수를 배우게 됩니다. 순환소수, 순환소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 순환소수까지 합쳐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유리수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숫자에 있어서도 2-1까지도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1차에서의 유리수까지 완성을 하는 게 수의 확장에 일단은 일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1 과정에서는 보다시피 이제 2차, 즉 이게 2차원이에요. 2차원을 다루려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수학구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1단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유리수니까 유의 반대는 무니까 무리수겠죠?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원, 즉 제곱의 나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숫자를 먼저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가 2차원 준비 과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식 역시도 방정식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우리 이 1차 방정식 뭐 할 때도 등식에 성질해가지고 뭐 2항을 하네, 아직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항을 하네 마네 이러면서 뭐 여러분 아직도 막 곱하기 나누기 2항하게 되면 뭐 반대로 바뀌고 등식의 성질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배우기 전 단계가 이제 식에 대한 여러분이 다듬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 2-1 뭐 이게 나가기 전에도 뭐 했냐면 이제 다항식 계산한 것도 하셨을 겁니다. 지수법칙 같은 거 배우고, 그렇죠? 거기서 살짝 이제 차원을 높이는 과정을 살짝 풀이 과정으로 잠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에서 3-1 넘어오면서 이제 식은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2차 식을 이제 2차 이상의 식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인수분해, 뭐 다항식의 전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갖다가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식의 활용으로 넘어가서 대표적인 방정식을 먼저 거치게 되고 2-1에서 살짝 부등식을 살짝 건드리죠. 그리고서 다시 대수의 이제 대수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건 약간 해석기하도 있는데 이 끝판왕인 함수를 갖다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2-1, 1-1에서 2-1까지는 보통 1차에서 머무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3-1로 넘어와서부터는 2차라는 공통적이고 되게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학기는 됐고 저와 함께 할 이제 3-1 과정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결국 이거예요. 차원을 늘리자.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1차원으로부터 이제 탈피를 해서 2차원 이상까지 지금 넓혀가게 되는 고등과정 가게 되면 이제 3차원 이상, 3차, 4차 이상의 고차식까지, 고차 방정식과 또 뭐 고차 부등식, 그 다음에 뭐 고차 함수까지도 다루게 됩니다. 다항 함수에서. 그래서 고등과정까지 연결 놓는다면은 이 3-1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를 갖다가 확실하게 다지지 못하면은 차원을 넓히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3-1 과정은 여러분이 고등과정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다듬고 가야 되는 징검다리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배웠던 1학년과 2학년 때 대수 과정을 갖다가 모조리 잘 활용해가지고 녹여가지고서 융합을 시켜야 되는 과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허리 같은 과정이에요. 이거를 잘 못하시면은 진짜 고등학교 가가지고 거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치고 나서 기말고사 칠 때쯤이면 거의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하기가 너무나 버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저랑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그냥 좀 인트로덕션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오늘 나갈 첫 단원인 그 숫자, 수의 확장이죠. 숫자를 갖다가 먼저 배우겠습니다. 2차원을 나가기 위한 숫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물어볼게요, 친구들. 여러분 차원 알고 있죠? 네. 차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몇 차원이죠? 그렇죠. 3차원이에요. 차원이 보통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되는데 4차원은 일단 우리 생활과는 좀 관계가 없으니까. 1차원은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참 그리고 제가 이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조금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시력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건 좀 테러가 여러분에게 좀 정신건강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약간 가려드린 거예요. 또한 저 역시도 이제 이 좀 조명이 밝아요. 그래서 좀 시력을 갖다 좀 보호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썼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건 머리가 길기 전입니다. 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차원이 구성된다면은 여러분 1차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점은 아니에요. 점은 뭐 차원이고 뭐가 없어요. 1차원은 선입니다. 선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전에 초등 때부터 배웠던 수직선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1, 2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낸 이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만 크기를 잴 수 있는 수직선을 갖다 그리셨죠? 네. 이거는 딱 하나밖에는 그 밸류가 없어요. 위치 밸류가 이거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 일루 가냐, 일루 가냐밖에 없어요. 그나마 일루 가는 거 배우다가 음수를 배우면서 일루 가는 것도 배운 것 뿐이에요. 1학년 1학기 때, 그쵸? 네. 그 다음에 2차원은 뭐냐? 네. 2차원이 바로 여러분이 면입니다, 면. 2차원은 면이에요. 면이어서 보통 면이어서 XY축으로 되어 있는 함수 그래프에서 먼저 발견이 됐죠. 그래서 X축, Y축 해가지고 이것을 XY 평면이라고 보통 배울 텐데 2차원은 면입니다, 면. 1차원은 선이고. 그래서 2차원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XY 평면도 있지만 기하에서 배웠던, 여러분이 초등 때부터 배웠던 다각형, 뭐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 전부 다 평면이고 2차원 도형들이에요. 평면 도형. 그렇죠? 그래서 2차원은 면입니다. 자, 그럼 3차원은 뭐예요? 이제 알고 있겠죠. 3차원은 2차원은 밸류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즉, 이 수직선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x값, 가로값, 세로값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고. 3차원은 뭘까요? 1차원이 선이고 2차원이 면이었어요. 3차원은 뭘까요? 그렇죠. 3차원은 바로 입체예요. 입체 도형. 그래서 뭐 있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면 도형을 배웠다면은 입체는 가끔 등장을 합니다. 가끔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있었어요?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배웠죠? 뭐, 각불, 각기둥, 뭐 원불, 원기둥 이런 것들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각기둥 이런 것도 입체고. 그다음 흔히 보는 이런 큐브, 주사위죠. 이것도 입체입니다. 3D.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로 되어 있느냐? 밸류가 3개 축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 우리 있잖아요. 밑변, 높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의 밑변에다가 높이라는 게 추가돼서 얘는 축이 보통 이렇게 X축, Y축에다가 이렇게 Z축까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 각각에 갖다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지금 평면에다가 이 3D를 나타내다 보니까 완벽하게 3D 못하겠죠. 뚫고 내가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뚫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체를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체를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3차원이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장황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1차원일 때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유리수만이면은 모든 크기를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면은 야, 이게 우리 유리수 보면 알겠지만 소수는 막 끝도 없이 갈 수 있잖아. 0.0000 가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 0하고 1 사이에 아무리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크기가 있을 거예요. 길을 무수히 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리수만 되더라도 전부 다 빠짐없이, 왜냐하면 유리수는 무한해 보이니까, 무한하니까 이 안을 다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원이 높아지는 2차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육안만으로는 나타내기가 힘든 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 쭉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는데 넓이를 볼게요. 넓이. 넓이가 이거 얼마냐면 얘는 넓이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예요. 자, 넓이가 1, 2, 3, 4로 돼 있어요. 다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한 변의 길이. 쉽죠? 1이에요, 1. 이거 하면 모르는 사람 없겠지. 1이에요, 1. 1입니다. 자, 그럼 넓이가 4예요.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얘는 2가 될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쉽잖아요. 그지?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인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얼마여야지만 넓이가 2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여야지만 넓이가 3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넓이 값은 면의 값이기 때문에 2차원 값이에요. 그리고 이 변은 길이 값이기 때문에 1차원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고 넓이 단위는 제곱센치로 나오잖아요. 그게 2차원이라는 뜻이에요. 팩터가 2개 곱해진. 자, 근데 보세요. 얘는 1이야. 1cm야. 넓이가 1제곱센치면. 얘는 4제곱센치면 2cm야. 그런데 2하고 3은 어떻게 나타낼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할 겁니다. 할 수 있어. 유리수만으로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2가 넓이가 나오려면 우리가 2번을 곱해가지고 2가 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x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뭐 제곱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1.5와 1.5를 갖다가 2번 곱하게 되면 2.25가 돼요. 그리고 1.4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 네, 이게 1.96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55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고 2번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1.4보다는 조금 커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막 더 1.4 다음에 이제 뭐 소수점 둘째 자리 가가지고 막 계산을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끝이 안 나.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도 안 되는 거야. 대충 얼마가 되냐 보니까 이 x값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 x값이 1.414213 이렇게 돼요. 끝이 나느냐? 안 나요. 더 문제는 뭐냐? 사실 반복이라도 되면 순환마디가 생기면 우리 2학년 1학기 때 배웠듯이 유리수로 바꿀 수가 있었어. 순환소수 유리수 바꾸는 거 배웠잖아. 그런데 얘는 반복도 안 되고 끝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지? 도전해볼까 해가지고 도전했는데 도전해도 안 돼요. 인생만 그냥 허비하고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지금까지 유리수는 이걸 못 표현한다 이 뜻이에요. 뭐야? 우리 본 때 유리수는 무한하니까 굉장히 무수히 많으니까 이 사이에 모든 이 값들을 전부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거 뭐지? 힘드네. 그 다음에 3도 생각해 볼게요. 3도 우리가 도전해 봤어요. 이거 그럼 한 변을 갖다가 우리가 y라고 하자. 그러면 y를 2번 곱한 값이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일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이게 이렇단 말입니다. 자, 이게 1.7 곱하기 1.7 하게 되면 2.89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8 곱하기 1.8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얼마 되냐면 3.24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사이, 얘하고 얘 사이에 3이 있으니까 이 녀석은 대충 1.7 얼마 되겠네라고 또 도전을 해요. 도전해가지고 또 만들어 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y값이 또 얼마가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네, 1.732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복이 안 돼요. 반복이 될 것 같은데 되지도 않고 끝도 안 나요. 네. 그래서 뭐야? 이 1과 4 같은 경우는 1과 2라는 걸 나타낼 수 있었지만 이게 넓이가 2가 되고 넓이가 3이 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리수만으로는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복잡한 건 둘째 치고 소수 몇째 짜리가 끝날지도 몰라요. 반복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차원에서 충분하다고 여겼던 이 유리수만으로는 이 2차원 값에 대한 대응되는 그 1차원 값을 못 나타내더라 이 뜻입니다. 하물며 2하고 3만이 아니에요. 1하고 넓이 2 사이에는 뭐 넓이가 1 아니면 2 이렇게만 자연계에 존재하나요? 아니잖아요. 뭐 2분의 3도 있을 거고, 그렇죠? 4분의 5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넓이가 뭐 2분의 3이나 넓이가 4분의 5라는 것도 해보면 알겠지만 역시 이것도 유리수 범위에서는 해결이 안 나. 그나마 뭐 넓이가 만약에 무슨 뭐 4분의 1이다. 4분의 1쯤 나온다면은 그때는 뭐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되겠죠.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 되니까. 이건 되는데 그 사이에 빈틈이 너무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이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도 이 사이에 모든 사각형에 대한 값들을 못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뭘 발견했느냐? 유리수의 불완전함을 발견했어요. 얘만으로는 모든 자연계의 값을 커버를 못 하겠구나. 2차원뿐만 아닙니다.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그래서 이 3차원도 얘기해 볼까요? 3차원도 보면 3차원 값이 큐브라고 할게요. 주사위, 정육면체. 네, 요게 이렇게 얘는 아무래도 그림이 조금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볼게요. 얘가 뭐 부피예요. 이 부피야. 부피가 만약에 얘가 부피가 8이라고 할게요. 부피가 8.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나 더 그려야겠다. 네, 여기는 27이라고 할게요. 자, 부피가 8이면 얘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변 3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변을 갖다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 곱하기 x 곱하기 x란 x 세제곱이 8이 나와. 얼마지? 2라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 숫자 센스가 있으니까. 자, 그럼 27 볼까요? 27 보면은 여기가 y라고 할게요. 네, y 세제곱이 27 나온 거니까 y가 얼마야? 3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부피가 8 다음엔 27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이즈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다가 얼마로 할까? 15라고 할까? 네, 그러면 이 15짜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야? 세제곱을 해가지고서 15가 나오는 게 있어? 이걸 뭐 한 변에게 a라고 합시다. 그럼 a 세제곱 해가지고 15인 걸 찾아야 되잖아.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역시 이것도 유리수로 엄두가 안 나요. 어때요? 3차원, 2차원부터도 벌써 유리수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빈틈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구멍이 다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차원을 늘리니까 구멍이 막 생겼어. 안 보이던 구멍이 보여. 그리고 3차원 가니까 더 많이 보여. 그래서 뭐다? 아, 유리수만으로는 자연계의 모든 값을 다 못 나타낸다.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 발견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있는 대로만 써. 없는 거 그냥 쓰지 말자. 이렇게 살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필요하니까 숫자를 만들어야 됐어요. 아, 자연계에 존재하는 크기를 지금 유리수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숫자를 늘리자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뭘 개발하게 되냐면은 일단 먼저 개념부터 잡자. 지금 2차원 가려면 2차원 다 뭐야? 보다시피 제곱을 해가지고 나온 값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제곱이 돼서 나온 값에 대한 그 뿌리가 뭐냐? 제곱해서 얘가 1인데 뿌리가 얼마냐? 제곱해서 2인데 뿌리가 얼마냐? 제곱해서 3인데 그 1차원 뿌리가 얼마냐? 제곱해서 4인데 그 2차원 뿌리가 얼마냐? 이것부터 일단 개념을 정립하려고 했어요. 2차원이니까. 면 넓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등장했느냐? 이렇게 먼저 결정을 했어요. 자,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이를테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넓이가 만약에 2다. 그러면은 2 말고 더 간단한 것부터 할까? 1부터 할게요. 1이다 한다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게 x 1차원 버전인데 x를 2번 곱해가지고 1을 만들 때 우리 이 녀석은 x를 뭐라고 하냐면 x는 1을 만들어내는 근이야. 근. 방정식이잖아 이거. x는 1을 만들어내는 근인데 어떤 근이냐. 방정식의 근은 맞는데 제곱해서 만드는 근이니까 이렇게 써요. 제곱근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제곱근이에요. 제곱해서 만들어내는 거. x는 1의 제곱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곱해서 a를 만들면 그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제곱해서 1 만드는 거 뭐 있어요? x가 뭐 있어요? 1도 되죠. 근데 여러분 1만 쓰면 안 되죠. 여러분은 중학교 1학년 거 배웠잖아. 음수 2번 곱해도 양수 나오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2차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값이 존재해요. 플러스 1도, 여기 처음 보니까 다시 쓸게요. 플러스 1은 당연히 되지만 마이너스 1도 가능은 해요. 이론상 그래요. 왜냐하면 넓이에서 비롯되니까 양의 값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길이 값으로. 하지만 우리가 음수도 제곱해가지고 양수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음수까지도 넣어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까지를 제곱해서 1을 만들어내는 1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x값은 이거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1의 제곱근이다 이 뜻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2는 그렇고 4까지 한번 가볼게요. 4는 뭐겠어요? x를 2번 곱해가지고 4를 만드는 거니까 x 곱하기 x, 즉 x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x값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x값은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번 곱해도 되긴 하니까 마이너스 2까지 두 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이 2와 마이너스 2 값은 바로 4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없죠.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이제 넓이로 넘어가다 보니까 2차원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이 제곱값을 나타내는 그 1차원의 뿌리는 뭐냐?
그걸 우린 먼저 일단 제곱근이라고 정하자. 제곱해서 만드는 값이니까 그 원래 값, 그 방정식의 근이니까 제곱근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값이 양의 값 1이나 4같이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는 보다시피 다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플러스는 보통 안 써요. 왜? 플러스는 우리가 자연수부터 쓴 그 양의 부호이기 때문에 굳이 어색하게 새롭게 쓸 필요는 없어. 그냥 기본이야. 기본으로 플러스는 그냥 보통 생략을 합니다. 굳이 쓰겠다면 써도 돼요. 근데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시 2는 그래서 2와 마이너스 2는 4의 제곱근, 1과 마이너스 1은 1의 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해서 a가 될 때 x는 a의 제곱근이고, a가 양수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의 값이 나오면은 보통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부호만 다를 뿐이지 절대값은 서로 같겠죠. 별거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그쵸? 두 개 절대값 똑같잖아. 제곱해서 4를 만드는 거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4의 제곱근이 되겠죠. 추가. 자, 그 다음에 0이 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0은 그냥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립하려다 보니까 그냥 쓴 거예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 넓이가 0이야. 넓이가 0이면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약간 이론상의 얘기죠. 여기도 0이 되겠죠, 뭐. 근데 0은 갖다가 우리가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뭐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그냥 하나밖에 없다. 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넓이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0도 아니야. 0도 사실 이론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점 같은 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돼? 넓이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차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음수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4 이렇게 할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값은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배운 수 범위에서는 유리수에는 당연히 없고, 네, 이제 배우게 될 실수를 배우겠지만 이 무리수, 요거까지 이제 늘려가지고 한 수조차도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를 갖는 값은 제곱해서 음수를 나타내는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는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배워요. 약간 이론상의 값이에요. 복소수, 허수라고 해서 그건 그 영어로도 imaginary number라고 합니다. 상상 속의 수.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배운 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지금 3학년 때 배울 수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 즉 마이너스 4를 제곱해서 만드는 근은 없다. 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냥 개념의 소개예요. 개념의 소개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자,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2차원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제곱해서 그 2차원 넓이 값을 만들어내는 그 원래 값을 구하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곱해서 x를 a를 만드는 값. 이것에 대한 개념 먼저 정의부터 내린 거야. 제곱해서 넓이를 만드네. 그럼 x가 얼마야? 1차원 값이 얼마야? 그래서 이 x는 넓이 2차원 값 a를 만드는 제곱이 되는 제곱해서 만드는 근이다라고,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가 보통 양수인데 넓이가 양수니까 그러면 풀마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네. 이게 0이 되면은 그때는 풀마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0 하나뿐이다. 그 다음에 음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뭔지 이제 대충 알아는 들었을 거야. 근데 우리 머리라는 게 그래. 알긴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라고까지 해야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뭔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해봅시다. 자, 볼게요. 9의 제곱근. 9의 제곱근은 뭐예요? 네, 9의 만드는 근이야. 제곱해서 만드는 근을 얘기합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제곱해서 9를 만드는 게 얼마니? 자, 그러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그걸 묻는 거예요. 근이 뭐야?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만족하는 거야. 그럼 그게 얼마인데? 당연히 3과 마이너스 3 되겠죠. 플러스를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양의 제곱근, 이거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4. 뭐겠어요? 제곱해서 64가 되는 거겠죠. 즉, x제곱이 64가 되게 만들어내는 그런 x값이 뭐겠어? 근이 뭐야? 그러면 8, 마이너스 8 두 가지가 되겠죠. 플러스는 뭐 써도 되고 그냥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별거 없죠? 끝이에요. 그냥 머리 쓸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자, 다음에 계속 반복 좀 한번 더 할게요. 뭔가 아직 이제 알 것 같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같이 해봅시다. 8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64죠. 그래서 8은 누구의 제곱근이야? 그렇지. 제곱해서 64를 만드는 바로 1차원 값 두 개에서 64란 2차원 값을 만들어내는 근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64의 제곱근. 조금 나중에 배울 거지만 조금 더 언급한다면 양의 제곱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파지티브, 플러스니까. 다음에 제곱해서 196이 되는 거. 그렇다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 곱해서 196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될까요? 네. 요거 약간 센스가 있으면 좋아. 14예요, 14. 여러분 요거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나중에 쏠쏠해요. 우리 11제곱이 얼마예요? 10제곱은 할 것도 없지. 10제곱 모르는 친구 있어요? 10제곱을 모르면은 내려가셔야 돼요. 1학년도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10제곱이 얼마일까요? 네, 100이죠. 11제곱은요? 121이에요. 12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9의 제곱은 이게 얼마가 되나? 네, 361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0제곱은 뭐 안 할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네, 20제곱. 저는 안 할게요. 칸도 없어. 자, 아무튼 간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외워도 좋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인수분해 전 단계, 식의 전개할 때 활용할 때는 또 약간 조금 암산을 도움 주는 기법도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는 아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이제부터 나갈 차원은 몇 차원이라고? 3차원은 아니야. 3차원은 박 터져요. 네.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곱값 정도는 알아두시면 상당히 쏠쏠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1의 제곱은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거는 구구단에서 했으니까. 그것도 모르면 저 초딩 과정 내려가시면 됩니다. 있나? 자, 아무튼 간에 다음 0의 제곱근 뭐예요? 0의 제곱근. 제곱해서 0을 만드는 건 0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풀말을 굳힐 필요가 없죠. x값은 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냥 이런 이제 숫자를 새롭게 넓히는 초기 단계를 지금 거치는 거예요. 자, 좀 더 해볼까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x값을 모두 구하랍니다. 이게 중요해. 모두 구하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음수값도 제곱은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걸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먼저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거. 이건 쉽죠? 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두 가지 쓰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두 번 쓰기 귀찮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자들은 어떻게 기호를 개발했냐면 이렇게도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한 번에 쓰게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부호라고 해요. 네, 부호인데 더블이야 이 뜻이야. 두 가지 그냥 합쳐버린 거야. 귀찮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덜 써? 편하잖아. 그죠? 앞으로 기억하세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제곱해서 25가 나왔어. 그럼 얼마야 x가? 네, 당연히 5, 25니까 플러스 5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5도 되겠죠. 내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쓴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0.81. 이제 조금 약간 머리 쓰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소수가 나올 때는 조금 이 감이 빠른 친구는 금방 얘기하겠지만 좀 약한 친구는 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소수보다는요 분수가 훨씬 편해요. 네, 소수보다는 분수가 좀 나아요. 정확히 말하면 유리수. 자, 0.81 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이거 못 바꾸면 진짜 초등 과정이 심각한 거예요. 얼마예요? 예, 소수점 이하에 두 자리니까 공 두 개, 100분의 81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해서 100분의 81 만드는 건 쉽죠. 왜? 이거 각각 만드는 거니까 두 번 곱해서. 분모는 10이 될 거고 분자는 9가 되겠죠. x제곱이 아니고 x가.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되겠죠. 부호도 챙기셔야죠. 두 번 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건 두 가지가 되니까 x값은 풀마 10분의 9로 하셔야겠죠. 두 번 쓰기에 자리가 모자라서 그냥 복부호 썼어요. 앞으로 이렇게 쓸 거니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자, 편해지려고 쓴 거예요. 편해지려고. 얘도 봅시다. 자, 이제 아예 이쁘게 분수는 놔줬네요. 자, 그러면 뭡니까? x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분수가 될 거예요. 그 분수를 갖다가 두 번 곱한 값이 169분의 64가 된다는 건데 참고로 169가 얼마였어요? 여기 있죠? 네. 이럴 때 써먹어. 아주 쏠쏠하다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13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64는 뭐 8의 제곱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우리가 나타내는 이 x란 녀석, 즉 a분의 b라는 이 x란 녀석은 바로 이거의 반조가리, 제곱의 반조가리. 그래서 이거를 13분의 8로 놓으면 되겠지만 음수도 가능하잖아. 그죠?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8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정답들은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다 쓰셔야 돼요. 왜? 제곱해서 나온 값이 전부 양수잖아. 그죠? 제곱해서 0이면은 0 하나만 쓰면 되고, 음수면 없고, 제곱해서 양수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다? 양의 제곱근, 25의 양의 제곱근, 25의 음의 제곱근, 이제 이렇게 네이밍을 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읽을까요? 그죠?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곱근이 뭐다? 제곱근이 뭐였죠? 네, 2차원 값의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a가 나왔다. 2차원 값 넓이 a가 나왔다. 그러면 그 뿌리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은 두 가지 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였어? 제곱해가지고 뭐 1이 나오고 제곱해가지고 4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값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 유리수로 표현이 된다니까. 제곱해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처럼 무슨 뭐 100분의 80을 나왔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10분의 9 제곱이니까 풀마 두 가지 쓰면 되겠다. 이게 커버가 돼. 이건 뭐 기존에 배웠던 유리수로 다 되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제곱해가지고 2가 나오는 거 어떡할 거야? 제곱해서 3이 나오는 거 어떡할 거야? 등등등 어떡할 거야? 이 넓이가 이렇게 뭐 2, 3 띄엄띄엄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쭉 되게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자연계에 되게 뭐 넓이가 그거 이 두 가지밖에 없겠어요? 막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값을 갖는 넓이들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하면 어떻게 나타낼 거야? 손가락 빨고 몰라요. 모르게 안 할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야 이제 비로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할까? 기존 수는 못 나타낸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 이거요. x값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땡땡땡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땡땡땡도 규칙도 없고 반복도 안 되고 무한하니까 쓰다 보면 막 노트 한 권이 다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막 써준 사람도 계속 쓰고 있고 읽는 사람도 계속 읽어갈 거야? 자기 인생 평생? 의미가 없지. 그래서 분명히 값이 있어요. 분명히 값이 있잖아.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 다시 할게. 자 보면은 야, 넓이가 2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의 길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 뭔지는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쓸 거야? 의미가 없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써먹으려면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 시간 낭비고 칸 낭비고 에너지 낭비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제곱해서 2가 나온다면은 그 녀석은 제곱해가지고 2가 나오는 건데 이때 우리 x값을 갖다가 크기를 2를 찢어버린 2를 찢어서 만든 찢어버린 2, 즉 제곱의 반쪽이라고 나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기호가 처음 등장을 해요. 요거 뭔가 되게 찢어버린 그런 뭐 찢어진 그런 모양 같지 않아요? 네. 이 기호가 등장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뿌리 기호라고 합니다. 뿌리, 무엇의 뿌리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너의 집안의 뿌리는 도대체 시조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오리진이 어디냐? 바로 그거예요. 그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건 네. 레디칼 사인이라고 합니다. 레딕스라는 게 이제 그 라틴어 같은 걸로 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 기호야. 무엇의 뿌리야? 이란 녀석의 과연 조상이 누구야? 1차원 뿌리가 누구야?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거 아깝잖아. 이거 칸도 아깝고 에너지도 아깝고 그쵸? 못 나타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대신 이 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리 숫자로 친다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은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끝까지 못 나타내. 정확하게 끝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나타내는 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두 번 제곱해서 A가 나온다고 한다면 A가 양수일 때 제곱해서 양수인 것만 생각한다면 0은 할 필요 없으니까 이때 X라는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루트 A, 즉 A의 제곱의 반조각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기호를 정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지울게. 이제 이거 외웠겠지? 아니면 앞으로 외워. 아니면 여러분 VUD 복습하시면서 그때 외우셔도 돼요. 자, 좀 많이 썼으니까 조금 치우고. 좀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 제곱해가지고 A를 만들 때, A가 양수일 때, 이때 이 X라는 녀석은 루트 A라고 이렇게 찢어진 A, 곱의 반조가리 A, 제곱의 반조가리 A라고 이렇게 쓰고, 기호는 이런 찢어진 기호 같은 걸 씁니다. 네, 그래서 읽는 건 어떻게 하느냐? 루트 A라고 해요. 루트. 이게 뭐야? 영어로 알잖아. 이제 이 정도는 알겠지. 중3이니까. 뿌리잖아, 뿌리. 네, 뿌리. A의 뿌리다 이 뜻이에요. 2차원 값 A의 뿌리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다 붙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한글로 한다면은 얘는 제곱근 A, 루트 A. 플러스가 붙이면 양의 제곱근 또는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붙이면은 음의 제곱근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읽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본문 좀 잠깐 볼까요? 별거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넓이가 다양한 유리수 나올 때 도대체 어떻게 x를 표현할 건가. 그러다 보니까 기호가 필요했어. 이렇게 매번 쓰기 힘드니까. 그게 바로 뭐다? 근호, 루트라고 합니다. 레디칼 사인. 자, 그러면 본문 좀 읽어볼게요. 좀 지울게요. 자, 제곱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호를 씁니다. 찢어진 기호. 이거를 근호, 네,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기호. 그리고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양수 A의 두 제곱근, 아까 얘기했었죠. 두 번 해서 A가 나온다면 A가 양수일 때 X는 풀마 루트 A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이때 이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바로 여기서 플러스 루트 A를 갖다가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보통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었죠. 이 마이너스가 있는 것을 갖다가 음의 제곱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래 이제 이거 갖다가 귀찮잖아. 이렇게 하나로 압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호라고 합니다. 복호. 자, 이걸 이제 좀 개념 정리 되겠죠? 별거 없죠. 네. 제곱해서 어떤 값을 만드는데 2차원 값을 만드는데 그 1차원 뿌리 값을 어느 숫자가 되든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루트라는 제곱근 기호를 쓴다. 근호를 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크면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가지가 존재한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별거 없어요. 근데 되게 낚시를 잘하는, 이게 그 한글 표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낚시질을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낚시질은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낚시질을 계속 합니다. 뭐냐, 별게 아니라 사실 말장난 같은데 좀 약간 짜증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3의 제곱근이 뭔지 한번 생각합시다. 3의 제곱근. 3의 제곱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제곱근이 뭐였어? 그렇잖아. 제곱근 뭐야? 두 번 곱해서 3 만드는 게 뭐냐 묻는 거잖아. 그 근을 묻는 거잖아. 제곱해서 만드는 근을 묻는 거잖아. 그죠? 얼마예요, 이거?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이거 갖다가 무슨 3 되는 거니까 1.73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우리가 크기는 대충 그쯤 되겠구나. 워낙에 지금까지 그 크기가 우리가 유리수로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정확한 값은 아니야. 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없지. 1.73이 땡땡땡 이러면 안 돼. 뭐 어떻게 돼? 3의 찢어버린 반조각. 찢어버린 반조각인데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쓰셔야겠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얘는 3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3의 응용이 돼야지.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이게 3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3의 음의 제곱근이에요. 알겠죠? 이게 3의 음의 제곱근이야. 보통 그래서 3의 제곱근이면은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을 만드는 그 x가 뭐냐 묻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다 쓰셔야 돼요. 두 가지 다 써야 돼.
그런데 약간 짜증나게 약간 낚시를 뭘 하냐면은 제곱근 3을 물어봐. 이건 뭘까? 제곱근 3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보통 이 플러스 루트라는 거는 플러스 제곱근은 보통 플러스 생략한다고 했지. 익숙하니까.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것도 생략을 하더라니까. 양의 제곱근을 갖다가 생략을 해서 나타낸 거야. 안 써도 되니까. 그럼 뭐겠어 이게? 얘는 그냥 이거를 읽어내는 거야. 제곱근인데 제곱근 3이야. 3의 제곱근이 아니야. 3이란 녀석을 만들어내는 제곱근이 아니고 그냥 이걸 읽은 거야 그냥. 루트 3을 갖다가 루트가 뭐야 우리나라 말로. 제곱근이잖아. 제곱근 A, 루트 A. 제곱근 3, 루트 3.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다가 절대로 혼동하면 안 돼. 이거 되게 잘 낚여. 너무 잘 낚여. 이거 진짜 심심하면 돼. 하다못해 단독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보기 중에 맞는 거 틀린 걸로 낸다니까.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근데 낚이면 안 돼요. 무엇의 제곱근이다 하면은 정통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무엇의 제곱근이다. 하지만 제곱근 3이다라는 건 그냥 요 루트 기호를 갖다 읽은 거야. 그런데 양은 생략하니까 플러스 루트 3. 또는 그냥 루트 3 써도 상관없어. 제곱근 3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풀마 루트 3을 얘기하는 거고. 3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루트 3.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낚이시면 안 돼. 다음 시간에 혼동되면은 안 돼. 내가 낚시를 할 테지만 낚이면 안 돼. 여러분 잘 피하세요. 자, 아무튼 간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정통이야. 풀마 루트 A. 제곱해서 A를 만드는 거. 두 개 다 써야 돼. 하지만 제곱근 A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걸 쓴 거야. 루트야. 제곱근 기호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 양의 제곱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십시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일단 잠깐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이어서 계속 나갈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정규 나가는 프로세스보다는 처음에 좀 인트로덕션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하고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라고 조금 다르게 나가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대로 나갈 겁니다. 아무튼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10분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다시 할 건데요. 그리고 바로 가도 괜찮지 않나요?